오늘부터 2026년 연애운을 말씀드릴 건데 작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셨고 최근까지도 연애운 언제 오느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연애라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운보다는 연애운은 상대방 사주도 같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확률도 높고 조금 더 써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썸남, 썸녀의 생일을 아신다면 만세력에 입력하신 다음에 내가 썸 탈 때 또는 연애할 때 또는 싸울 때 등등 연애 각각의 상황마다 여러분들이 내 사주팔자, 상대방 사주팔자 보시면서 이런 흐름이구나를 잘 알고 계시면 이별할 것도 잘 넘어갈 수 있고 또는 내가 언제 고백하면 좋은지까지 타이밍을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오늘도 재밌게 말씀드려 볼게요. 연애운 콘텐츠는 총 3탄으로 구성했는데 1탄과 2탄은 전체 공개 영상, 3탄은 홍림 멤버십입니다. 멤버십 영상은 그래서 언제 어떤 것에 이벤트가 발생하느냐, 썸이 연애 단계로 언제 넘어가는지, 그리고 몇 월 달에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1탄과 2탄에서는 월별 운세처럼 일간별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중에 오늘 1탄은 전반적인 2026년 연애운 키워드와 병오년 이 1년 동안 강력한 화의 기운은 우리의 연애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특징이 되는 포인트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2026년에 어떤 연애를 하면 좋은지, 조심해야 할 건 무엇인지 등등을 제가 조언 형식으로 해서 사주 유형별로 어떠한 조언이 필요한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래서 사주팔자의 전반적으로 연애운이 좋은 일간과 일제는 무엇인지를 제가 베스트 4로 정해봤습니다. 2탄을 일간별로 쭉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오늘은 2026년 연애운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흐른다는 느낌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2026년 병오년의 연애운의 특징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2026년은 60년 만에 가장 강한 화의 균이 들어온 만큼 25년과 비교했을 때는 연애운을 봤을 때 이성끼리 서로 조건을 따진다, 현실적인 것을 많이 고려한다, 겉은 오케이 하지만 속으로는 각자 결론을 내려서 냉정하게 사람을 바라본다, 쉽게 말해서 조건을 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026년은 그런 건 조금 떨어지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직진하는 표현이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평소에는 연애할 때 내 마음을 잘 안 표현하고 약간 돌려서 말하고 하시는 분들도 올해에는 이상한 용기가 생겨서 내가 먼저 손잡고 내가 먼저 보렀다고 마음에 든다고 대시하고 하는 등등의 용기가 생길 건데 사주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성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표현이 좀 볼드하게, 다시 말해서 직선적으로 솔직하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올해 특히나 이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남녀 모습들은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 꾸밈없이 내 감정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잘못된 모습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음침한 것보다는 되게 투명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투명하다라는 게 남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된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요걸 좀 사주로 또 말씀을 드리면 2026년이 병오라는 글자가 있죠. 근데 이 오라는 글자가 위에 병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굉장히 힘을 얻는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오는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도화살 자오묘유 중에서도 특히나 발산하는 매력을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자수라던가 유금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면 먼저 다가가는 유형의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매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평년도 대비해서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질 수도 있다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연애나 이성, 썸을 탈 때의 그 관계 발전 속도가 굉장히 급진적이다. 다시 말해서 엄청 빠르게 사랑이 불타오르고 또 빠르게 식어버리는,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가리지 않으면 나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또는 나 혼자 생쇼하고 있었네? 이런 느낌이 되면서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열받을 수도 있는 모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너 좋다라고 하면 약간 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탈리아 남자분들이 뭐만 해도 너는 나의 천사야, 너는 나의 마음을 다 쥐어짜고 있어 등등의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말보다는 행동을 보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누구나 번지를 하게 하니까. 그런 만큼 올해 연애운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아시면 좋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6년의 연애운 4가지 키워드인데 첫 번째 키워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김 없는 직진입니다. 고백과 감정 표현이 1, 4년보다 조금 더 명확하고 명징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건 특히나 모든 분들이 좀 그런데 일간에 갑병, 무경임 이 양의 일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표현이 강해질 수 있고 을정기신계라 해가지고 음의 일간, 즉 음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도 부족하지 않게 표현을 잘 할 수 있고 내 사랑의 언어에 맞춰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음의 일간이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고백해야 되거나 대시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티키타카 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남녀 모두 일간의 임수와 개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표현 자체가 직선적이다라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또 연애에 대한 생각과 결혼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임수와 개수일간 분들은 평소에 내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근데 화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에는 내가 두 가지가 돼요. 첫 번째, 자발적으로 내가 내 표현을 하게 돼. 난 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내가 평소에 얘를 좀 눈여겨봤는데
있는데 뭔가 썸을 타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애매함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아예 관계에 정의를 내리는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포커페이스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임수 개수가 원래 포커페이스라거든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굳이 잘 발설하지 않고 하면서 좀 지켜보다가 상대방이 손 넘으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 내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특히 올해는 임수 개수분들이라 가지고 얼굴에 내 감정이 다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 싶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썸 타는 사람이 임수와 개수다. 그럼 뭘 보면 된다? 표정을 한번 보세요. 순간에 나오는 그 미세한 표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제 반대로 말하면 마음이 없는 이성이라면은 얼굴 자체에서 안 드러날 거예요. 임수 개수일간 분들은 특히 남녀 상관없이 다 이렇게 발현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을목일간 분들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침없어지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을목일간이 사람을 휘어잡는 방법은 진짜 말 그대로 휘어잡거든요. 다시 말해서 직선적인 표현보다는 비언어적 행동이라던가 여지를 남기거나 썸 탈 때 그 오묘한 분위기, 이런 거를 위주로 자신의 마음이나 또는 관계를 은근히 어필하는 분들이 많은데, 병호년의 을목일간 분들은 그냥 노빠꾸라 볼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들면 바로 들이댄다. 남녀할 거 없이. 게다가 특히 을목일간 분들 중에는 여성분들이 올해는 더더욱 너 내 거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완전 테토녀 그 자체의 한 해를 보낼 수도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쓴다면 표현은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너가 이제 진도를 한번 빼봐, 또는 너가 한번 관계를 잘 만들어 가봐,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전략적으로 괜찮다 볼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내가 푹 찔러보는 것도 을목일간 분들에게는 좀 유효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내가 고백을 할 때는 내 연애운이 좋을 때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연애운이 좋을 때 하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기다려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제 채널의 시그니처는 연애운 캘린더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간증 남겨주시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열심히 준비해서 올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치열한 경쟁 관계 그리고 삼각관계입니다. 이게 병원형 같은 경우가 조금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드러나면 박살날 수 있는 일들, 약간 안 좋은 이슈 같은 것들, 불륜이라던가 뒤에서 바람 피고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신년운세 컨텐츠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회사에 불륜하시는 분들 다 올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한 것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성운이 좋아. 근데 이성운이 좋기 때문에 상대방이 생각보다 쓰레기라던가 또는 가치가 없거나 이상한 애네 싶은 사람인 게 드러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일시적으로 좀 마음이 안 좋고 열받아 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지나고 나면은 그때 그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올해는 이성운이 좋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 사람은 내 곁에 줘도 되는 사람인지 내보내야 할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서는 게 올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을 가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병화, 정화일간 모두 해당될 수 있는데, 사람 보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 중에 약간 꼬롬하고 좀 음침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잘 고르는 사람들이 병화인데, 그러한 인간 감각 레이더가 거의 끝판왕이 되어요. 이성관계, 썸관계 또는 결혼 생활을 하는데 상대방이 병화일간이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다 드러난다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촉촉해 다 말할 수 있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병화일간이라고 하면은 나는 올해의 세물레다 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병화일간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여자를 두고 삼각관계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병화일간 남자인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전체적으로 호감상이고 약간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화일간 남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보편적으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누군가도 동시에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는 게 올해 2026년의 연운이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2탄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화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성분들이 좀 아시면 좋은 게, 일단 첫 번째,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연애운이 괜찮다라 볼 수 있는데, 그 연애운이 괜찮다라는 게 좋은 이성이 내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좋은 이성을 내가 알아보는 일이 생긴다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화일간이 1대4보다는 1대1 관계에서 내 매력을 강하게 발산하는 일간인데, 1대1이다 보니까 조금 내면한 관계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모습인데 남들은 나한테 다 저 사람 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공감이 안 갈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화일간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남들이 나에게 주는 조언, 상대방이 좀 별로인 사람 같은 거에 대해서 수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멀리 봤을 때 내 친구가 정화일간인데 연애만 하면은 뚝딱이가 된다, 내 말을 더럽게 안 듣는다, 똥차 콜렉터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좀 없을 수가 있어요. 정화일간 친구들은 2026년에 본인 앞가림 잘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연애를 조금 이성적으로 J처럼 T처럼 하시는 경향성이 발현된다. 그래서 정화일간 분들이 되게 현실적으로 나와 상대방의 조건이라던가 가치를 비교하면서 사람을 두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진다라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속전속결이다. 그러니까 엄청 금사빠 같은 게 생긴다라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금사식도 생긴다 볼 수도 있는데, 금방 사랑에 빠지고 금방 사랑에 식으면
감정 소모나 체력 소모가 좀 크겠죠. 특히나 신금일간 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거 뒤에서 신금일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좋다면 좋다고 볼 수 있고 나쁘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연애운, 이성운을 좀 고려해 보려면 뭐 건덕지가 있어야 연애운이 좋다, 이성운이 좋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올해의 신금일간 분들은 그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주위에 되게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가득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썸 탈 수 있을 공산인 사람도 많고, 또는 내가 좋아하거나 나를 눈여겨보는 사람 등등이 좀 많아져서,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내가 마음을 좀 줄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 시기라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신금일간 분들이 올해 눈이 조금 낮아져요. 다시 말해서 모태솔로 분들 중에 신금일간 분들이 있으면은 각자 본인만의 연애는 이래야 돼 같은 그런 세계관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남들이 보면 조금 공감이 안 돼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벽이 쫙 녹아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연애의 과정을 밟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마법처럼 내가 약간 홀린 듯이 누구랑 연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봤을 때 신금일간 부분은 나쁘지 않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연애를 처음 하게 되는 신금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가 안 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해가지고 급사빠 대폭발, 속전속결 이런 게 조금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이성적 가치, 이성관을 뭉개가면서까지 누군가를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금일간 분들은 오히려 2027년이 안정적인 연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26년에 연애를 시작한 신금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26년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내가 연애를 하는 게 맞나, 내가 얘를 좋아하는 게 맞나 하다가 27년 2월 달쯤부터는 본격적으로 나 얘 좋아했네, 생각보다 괜찮네, 좀 오래 만날 수 있겠네 하는 흐름이 갈 수도 있다. 자, 그 외에도 간목, 을목일간 분들이 좀 금사빠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을목일간 여성분들도 약간 이런 기질이 있을 수 있고요. 간목일간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간목일간 분들 중에서 간혹 가시다가 이 기운을 일로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일과 연애를 같이 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니즈에 맞게 둘 중에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둘 다 하는 거는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일복과 연애운이 같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하나를 쓰면 하나가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둘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반비례처럼 보이는 거지, 요거는 많은 분들이 물어봐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개 다 욕심 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자,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다 드러난다. 연애에 대한 별별 이슈가 다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내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게이였어요. 내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돌싱이었어요. 또는 내 직장 동료가 알고 보니 뒤에서 불륜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약간 그런 이슈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처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6년에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모든 일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바람이 영혼의 살인이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바람 피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 3, 2026년에 연애하실 때 필요한 조언을 말씀드릴 건데, 해당되는 내용들을 일간별로 분류했어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속도 조절이 생존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될 인연도 내가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텀을 두면서 호흡을 가슴고 가는 게 좋은데, 그 2026년이 감정이 빨리 타오르면서 동시에 감정이 빨리 죽어드는,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1개월에서 2개월은 좀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두 만났는데 사귈래? 이런 거는 조금 후회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당하게 내가 텀을 두고 알아가는 과정을 가져가는 게 좋은데, 이 조언이 특히나 유효한 일간분들은 첫 번째 신금일간분들, 두 번째 간목일간분들, 세 번째 임수 남성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금일간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성을 바라본 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콩깍지 안 씌이도록 오래 볼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보는 게 중요하고요. 간목일간은 난 너 아니면 안 돼, 이런 감정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술간분들은 남성분들 특히 너무 노빠꾸로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요것만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임수 남성분들이 올해 이성에게 돈을 많이 쓸 수 있다. 그래서 나쁘게 이용하면 안 돼요. 내 썸남이 임수일간이다? 그러면 다 사줘 자기야, 이렇게 좀 조심하세요. 그런 건 안 돼요 여러분. 반대로 임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덜나지 않도록, 요즘 그런 밈이 돌더라고요. 헤어지고 나서 만난 동안 선물 준 거 리스트 이렇게 쫙 해가지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짤이 돌던데, 그렇게 사단이 날 수 있다. 임술관 분들도 적당히 하시고요. 두 번째 조언은 상반기에 한번 과감하게 질러보면 괜찮은 일간분들이 있는데, 고백을 먼저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미토, 기토 여성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4, 5, 6, 7 이 4달 동안 굉장히 여러분들이 뭔가 안정적으로 연애를 좀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연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4달 동안 한번 보시면서 먼저 말 걸어보는 거, 느끼하게 말고 너무 직선적으로 말고 담백하게 접근하는 거 있죠. 그런 접근 나쁘지 않은데 한 가지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상반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양력 7월 말까지 놓치면 8월 달부터는 다시 약간 감정이 여러분들이 좀 메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는 무슨, 나는 내일만 한다, 약간 요렇게 발언될 수 있는 게 또 무토 기토 분들이기도 해가지고 요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무토 기토는 다 그런데 특히나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4달을 좀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금일간분들, 경금일간분들도 상반기에 굳고 진한 로맨스가 가능해요. 근데 좀 리딩 애매한 게 뭐냐면은 상반기에 내가 잘 만나는 이성이라던가 좀 상대방이 있으면 하반기는 조금 또 그 마음이 똑싹 식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상대방의 궁합을 봐야 됩니다. 궁합이 여러분들이 맞으면 쭉 오래 잘 만날 수 있는데 궁합이 안 맞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죠. 내가 연연이 들어와서 상대방과 좀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탈 수 있는 부분인데 연연이 나가는 순간 상대방이 내가 왜 쟤 좋아했지? 이런 느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일 수 있는 것도 경금일간분들이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궁합을 보고 만나는 것이 좋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력 5월 6월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5월 6월이 워낙 화수팔제 화 강한 시기라서 이때 좀 싸우거든요. 그래서 싸우면 뭐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정리되거나 또는 관계에 씻을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좀 조심하시면 좋아요. 모든 일간분들이. 세 번째 조언은 내 전문성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으로 어필하는 게 좋은 사람들인데 이게 보편적으로 병화일간분들, 정화일간분들 그리고 경금일간분들 이 세 가지 분들이에요. 뭐냐 하면 상대방이 나 아니면 안 돼 싶을 정도의 나의 매력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자본이든 뭐든 그런 것들을 좀 상대방한테 강하게 너치시키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애를 할 때 내가 정말 너를 좋아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상대방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살아온 시간에 따라 쌓인 헤리티지라던가 그 사람이 해온 것들, 능력 다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특히나 병화, 정화일간 분들이 올해 어필이 잘 될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이 봤을 때 너무 강력한 여러분들만의 장점이 될 수 있어가지고 관계를 유지할 때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자기가 뭐 먹고 싶어 내가 사줄게 뭐 이런 거 말고 상대방이 느꼈을 때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도 잘 알고 내가 없는 것도 잘 할 수 있고 또 멋있고 뭐 그런 모습들 있죠. 여러분들의 매력을 확실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은근하게 어필하는 것이 또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병화일간분들, 정화일간분들 중에 뭐 할 줄 아는 거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람 자체가 좀 이렇게 능력치가 많은 사람들은 올해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일간일지 통틀어서 2020년 전반적으로 연애운이 좋은 사람들 4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연애운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고 연애운과 이성운은 다르거든요. 이성운은 내가 연애할 수 있는 이성 자체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 연애운은 내가 연애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게 연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건데 연애운이 괜찮은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다라 볼 수도 있겠죠. 자, 우선 베스트 첫 번째는 그래도 신금일간입니다. 신금일간은 1등이긴 한데 1.5등 같은 1등이에요. 뭐냐 하면은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빛, 기준 이런 것들만 명확하고 선명하게 가져간다면 오히려 이때는 여러분들이 연애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좀 강력하게 올해 연애운이 작용한다 볼 수도 있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성운이 조금 더 연애운이 세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금일간분들 중에 모태솔로였던 분들이나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25년 하반기부터 연애에 대한 게 좀 열려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연애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거는 다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리딩이다. 특히 신금일간 여성분들 중에는 결혼 상대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흐름이 다른데 자만추 있죠. 왜 그 로테이션 소개팅 같은 거 말고 내가 직장이라던가 커뮤니티라던가 어쨌든 자만추를 좀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미팅을 나갔는데 미팅 나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거나 그런 식으로 일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 볼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그냥 도처에 좀 널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신금일간 분들이 올해 베스트 연애는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 2위는 미토일지 분들인데 미토일지 분들은 전반적으로 이 연애 흐름이 25, 26, 27년 슬슬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8, 29년까지도 딱히 걸리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헤어진다면은 내 사주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사주팔자 이분이 들어와서 헤어질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미토는 한동안 2년, 3년 이후까지도 연애운이 흐름이 괜찮다. 그래서 장기 연애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정미일주는 좀 끼쟁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꼬시고 한 부분이 있는데 미토는 좀 인간적으로 안정적인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와서 그런 특성을 되게 좋게 바라봐줄 수 있는 이성이 나오는 시기가 올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상대방이 추파를 던져. 근데 미토도 거부를 안 하는 게 오래긴 하거든요. 그리고 27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계가 우선순위가 높아질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내가 연애를 했는데 지금 그냥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냥 뭐 옆에 두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둬.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또 좋아지는 거 있죠. 얘 좀 재밌는 애였네? 좀 괜찮은 애였네? 하면서 상대방과 만나면 좀 기다릴 수 있고 그렇게 풀어질 수 있는 게 미토입니다. 언제까지? 27년 말까지. 특히 미토는 27년에 완전 끼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27년을 좀 두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재밌는 연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약간 과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주팔자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만나지는 사람 자체가 좀 연이 괜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일지가 미토 또는 월지 일지가 미토 병존 또는 일지와 시지가 미토 병존인 경우 좀 해당할 수 있는데 월지만 단독으로 미토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4, 6, 8, 10, 12처럼 짝수를 한번 노려보세요. 12월은 조금은 할 수 있는데 4, 8, 10 그리고 내년 27년 3월 이렇게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베스트 3는 임목일지입니다. 임목일지는 올해 좀 연애적으로 빠르게 불붙어서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특히 지금 임목일지 분 중에 연애가 고프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말로 계속 연애하고 싶어 막 공연부를 외다가 진짜로 연애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맞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임목일지 분들 중에는 빠르게 썸을 우당탕탕 타다가 진짜 되네?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조심할 게 뭐냐면은 27년이 임목이 약간 이별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찐하게 만나고 27년 헤어지고 28년에 서로 그리워하고 약간 요렇게 가져갈 수 있어서 요건 좀 주의하면 좋은데 단독으로 봤을 때 26년에 병원연이라는 글자와 가장 뭔가 관계 진전이 되기도 하고 연애운이 좀 좋게 보여지는 거는 임목인 부분도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렇게 썼어요. 올해는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 같은 연애를 할 수 있다. 그 말인 즉슨 뭐냐, 남녀 모두 연애를 하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확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난 올해 연애를 해야겠어 하는 마음으로 계속 붙어있고 막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거를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좀 뭔가 갑자기 막 내 인생에 너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 게 임목일지기도 해요. 하나 팁을 드리면 내가 임목일지야, 상대방도 임목일지야, 그러면은 조금 관계를 내가 브레이크를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너무 빠르게 진행됐을 때 불안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 특히 양력 기준으로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가 완전 피크인데 이때가 거의 올해 마지막 연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일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찬바람 슬슬 불어오는 가을부터는 갑자기 막 만들어진 연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임목일지니까 한번 보시되, 근데 전반적으로 여름도 괜찮고 가을도 괜찮고 막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말은 또 뭐냐면은 올해 만난 임목일지 분들이 올해 누군가 헤어진다면은 금방 갈아탈 수도 있겠죠. 왜? 속도가 빠르게 연결된다라는 거는 이별하고 나서 내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간목일간 분들입니다. 근데 간목일간 분들은 전체적으로 내가 연애에 좀 유리한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 있죠. 요즘 로테이션 소개팅 유행이잖아요. 거기 열심히 나가는 게 지금 간목일간일 수 있어요. 근데 간목 중에서도 그 에너지를 일로 푸는 간목은 한없이 일만 할 건데, 반대로 일이 아니라 나 지금 연애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올 한 해 모든 키워드가 연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은 여러 가지 기제가 될 수도 있겠죠. 나 이제 슬슬 결혼할 사람 찾고 싶어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연애를 너무 오래 안 했어 이제 연애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는 연애를 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이 조금 나랑 안 맞네 다른 사람 만나볼까 이런 마음처럼 쉴 틈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성에 대해서 열려 있거나 내가 연애에 대한 거를 무게를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목일간 분들이 연애운을 전반적으로 잘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좀 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쟤는 얘랑도 연락하고 쟤랑도 연락하고 뭐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썸남? 썸녀? 어장 관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간목일간 분들 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은 직진하는 게 중요하지, 마음에 드는데 애도 좋아 애도 좋아 뽀로로처럼 다 좋아하면은 진짜 안 되거든요. 두 번째, 너무 끼쟁이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주변에 간목일간인데 끼쟁이야, 근데 나한테 뭔가 좀 찔러보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나도 너 좋아 하지 말고 조금 오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목일간은 인증된 끼쟁이 느낌이 좀 강할 수 있다 올해. 그래서 남자 여자 모두 포함해가지고요, 내가 간목일간이라면은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해보시고, 상대방이 간목일간이라면은 저 말에 과연 진심일까 계속 고민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목 입장에서는 이성이 좀 끊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성을 향해 먼저 말을 걸고 노력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남들이 봤을 때 괜찮은 정도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일간별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매달마다 해드리는 월간 운세처럼 내용을 좀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연애운, 이성운 캘린더 같이 준비해 볼 테니까 27년 1월까지 연애하실 때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사주도 좋지만 상대방 생일도 좀 물어봐서 알게 되면은 참고하면서 내가 언제 고백하고 언제 이별수를 좀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도와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복채는 구독으로 받을게요. 모두 행복한 연애 하세요. 26년 화이팅!